인구 350만 명의 초원 국가에서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매년 수천 명씩 쏟아집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3만 6천 명이 고용허 가제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에 취업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CU, GS25 간판이 빼곡합니다. 편의점만 800개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하지 못했죠.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은 나라에서 왜 한국어가 폭발하는가? 지금부터 몽골의 한국어 열풍,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몽골 청년 세대의 해외 진출 흐름을 연구해 온 교육사회 분석가입니다. 울란바토르 현장을 오가며 수년간 변화를 기록해왔습니다. 처음 몽골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러시아어와 중국어가 지배적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몽골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키릴 문자를 쓰며 러시아 영향 아래 있었고 남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행기로 3시간 거리지만 직접 맞닿은 땅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접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과학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의 한국어 강좌가 처음 개설됐습니다. 이듬해 몽골 국립대학교가 뒤따랐고 1992년에는 국립외국어대학교, 1993년에는 사립울란바타르 대학교, 1995년에는 국립울란바타르 대학교까지 한국어 전공이 생겼습니다.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초기 흐름을 관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 언어 교류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흐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 열기는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몽골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립대 5개, 사립대 20개, 총 25개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를 걷다 보면 한국 기업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마트, CU, GS25 뚜레쥬르, 맘스터치, 롯데리아, 야인시대 같은 한국 음식점도 있습니다. 노브랜드 감자칩과 한국 라면이 편의점 진열대를 채웁니다. 처음에는 교민들을 위한 시설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을 들여다보니 현지인들이 북적입니다. 점포당 일평균 고객 수가 1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국의 3배 수준입니다. 문화 소비가 먼저였습니다. 1999년 몽골에서 처음 한국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그 후로 한국 영화, 대중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K-팝과 드라마에 빠진 젊은 층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였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문화 소비에서 경제적 기회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면서 한국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가 생겼습니다. 몽골 기업보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본토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고용허 가제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몽골을 포함한 16개국 국민에게 한국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EPS 토픽이라 불리는 이 시험은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고득점을 받으면 한국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몽골 청년들이 그 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언어가 됐습니다. 꿈을 향한 통로가 됐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몽골 청년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규모를 가늠하려 했습니다. 2019년 기준 몽골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습자 수가 전공 및 교양 과목 수강생을 합쳐 3,201명이었습니다. 세종학당 4곳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은 매년 학습자 1000여 명이 등록합니다.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은 2020년 기준 총 학습자 수 567명으로 직장인 341명, 대학생 110명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한국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 해외 응시 기회가 2배로 늘었습니다. 몽골에서는 PBT 5회, IBT 3회가 시행됩니다. 시험 기회가 늘었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몽골 사회 깊숙이 한국어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총인구의 절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76만 명입니다. 40대 이하 젊은 층 인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이 젊은 인구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행을 꿈꿉니다.
몽골의 미래 세대가 한국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이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역사적 접점도 적은 나라가 왜 몽골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세종학당 강의실에서, 편의점 계산대에서, 한국어 학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문명의 이동입니다. 기회의 재배치입니다. 몽골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언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한국어 학원가를 걸었습니다. 건물마다 한글 간판이 보입니다. 토픽 대비반, 회화 집중반, 유학 준비반. 저녁 시간이 되자 학원 앞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수업을 듣는 직장인들입니다. 주말에는 대학생들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한국어 학습은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닙니다. 몽골 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러시아어는 오랜 역사적 유대가 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공식 문자로 키릴 문자를 써왔고, 고등교육과 학술 분야에서 러시아어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국어는 경제적 현실입니다. 남쪽 국경 너머 거대한 시장이 있고, 무역과 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3시간 거리지만 육로로는 갈 수 없습니다. 역사적 교류도 미미했습니다. 몽골 제국 시절 고려와 접촉이 있었지만 현대사에서 양국 관계는 1990년 수교 이전까지 거의 단절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언어를 왜 배워야 하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류가 일시적 유행이라고 봤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에 빠진 젊은이들이 언젠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고용어 과제 정책이 바뀌면 이 열기도 사그라들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건 확인했지만 그 숫자가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고용어 과제 한국어 시험장에 가봤습니다. 응시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교재를 펼쳐보는 청년들. 시험 결과에 인생이 달렸다는 걸 아는 눈빛입니다. 한 해 응시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울란바토르뿐 아니라 둔두고비 같은 지방에서도 응시자들이 몰려옵니다. 한 수험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일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웠다고요. 또 다른 수험생은 한국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험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 센터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2004년 시험이 시작된 이후 몽골 근로자 36,000명이 EPS 토픽 시험을 보고 한국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36,000명. 몽골 전체 인구가 350만 명 남짓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경험을 쌓고 일부는 귀국합니다. 그리고 귀국한 이들이 한국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에서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을 가족과 친구에게 들려줍니다. 한류가 몽골로 역수출되는 겁니다. 저는 세종학당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취업 기회가 보였다고 합니다. 문화 소비가 경제적 동기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후레대학교 세종학당은 2013년에 설립돼서 9년간 학생 3천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370명에서 400명 정도가 수료합니다. 학당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에 더 많이 가려고 하는 코리안 드림을 가진 몽골 청년들을 위해 한글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요. 코리안 드림. 이 단어가 울란바토르에서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요. 한국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기회의 땅.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당연히 언어 장벽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언어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한 경쟁이 한국어 시험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던 학생들이 1년 후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을 합격하고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합니다. 초기 세종학당 학당장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학습 열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 유통기업들의 진출입니다. CU는 2018년 8월 몽골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그 후 빠르게 점포를 늘려 현재 5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골 편의점 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합니다. GS25도 2021년에 진출해서 28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마트는 2016년 1호점을 연 이후 2025년 6호점까지 확대했습니다. 인구 350만 명인 나라의 한국 편의점만 800개가 넘습니다. 롯데리아, 맘스터치,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카페베네까지 합치면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를 걷다 보면 한글 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몽탄 신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몽골과 동탄을 합친 말입니다. 한국식 아파트와 편의점이 즐비해서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통 확장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한국 본사와 소통해야 하고, 한국 상품을 다뤄야 하고, 한국식 서비스 문화를 익혀야 합니다. 편의점 점원부터 매장 관리자까지 한국어 구사 능력이 경쟁력이 됩니다. CU 몽골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는 2021년 몽골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유통업계 중 최초였습니다. 청약 인원이 9,665명으로 몽골 IPO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몽골 투자자들이 한국 편의점 사업의 미래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CU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전체 상품의 약 30%가 한국산입니다. 노브랜드 감자칩, 버터쿠키, 쌀과자, 물티슈 같은 제품이 인기입니다. 매운 라면류도 강세를 보입니다. 몽골 소비자들이 매운맛에 약한 편으로 알려졌는데도 한국 라면이 잘 팔립니다. 김밥, 떡볶이, 치킨 같은 K-델리 메뉴도 반응이 좋습니다. 한국 상품이 몽골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한국 과자를 사고, 이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장보고, 뚜레쥬르에서 케이크를 삽니다. 이 모든 접점에서 한글이 노출됩니다. 상품 포장에, 매장 안내문에, 계산대 화면에 한글이 보입니다. 일상적인 노출이 한국어에 대한 친숙함을 높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류 열풍과 유통 진출만으로 언어 채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화 소비와 경제적 기회만으로 이 현상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은 층위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몽골 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양국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때 교육 분야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몽골 내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어를 몽골의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몽교육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양국 교육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 차원의 열풍이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 국가 간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울란바토르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네온사인이 빛납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편의점에서 삼박김밥을 사 먹습니다. 이건 서울 강남이 아닙니다. 몽골 수도 한복판입니다. 언어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싹은 더 크게 자랄 거라고요. 저는 세종학당 수업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강의실 안에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으로 보이는 성인까지. 강사가 칠판에 한글을 적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습니다. 발음이 어눌하지만 열의가 느껴집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3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유학이 목표라고요.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경영학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우고 싶다고요. 이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 데이터를 봤습니다. 2020년 기준 총학습자 567명 중 직장인이 341명, 대학생이 1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한국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소비에서 시작했지만 목적지는 달라져 있습니다. 취업이고, 유학이고, 더 나은 삶입니다. 저는 한국어 학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수강생 추이를 물었습니다.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급증했다고요. 팬데믹 기간에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BTS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취미 삼아 배우는 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 대부분이라고요. 토픽 몇 급을 따겠다. 한국 어느 대학에 가겠다. 한국 어느 회사에 취업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는 학생들입니다. 한국어가 스펙이 된 겁니다. 저는 대학가로 갔습니다. 몽골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1991년에 설립된 이 학과는 몽골 한국어 교육의 산실입니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학과 현황을 물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반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나머지는 몽골, 내 한국 기업에 취업한다고요. 한국어를 전공하면 진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수가 2007년에 비해 줄었다고요. 당시 25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전공 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11개,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2개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50% 가까이 감소한 셈입니다. 이상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운데 왜 대학 강좌는 줄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대학 정규 과정보다 사설학원이나 세종학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고요. 4년짜리 학위 과정을 밟기보다 단기간에 토픽, 자격증을 따는 게 취업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몽골 청년들은 한국어를 학문으로 연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구로 쓰려는 겁니다. 취업 도구, 유학 도구, 이민 도구. 목적이 분명하니 최단 경로를 택합니다. 대학 4년보다 학원 1년이 효율적이라면 학원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대학 한국어 교육이 위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습자 총량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이 다양해진 겁니다. 정규 교육에서 비정규 교육으로, 학위 과정에서 자격증 과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죠. 세종학당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몽골에는 현재 4곳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몽골국립대, 후레정보통신대학교, 그리고 다량시. 이 학당들이 한국어 보급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접근성이 높으니 학습자가 모입니다. 그런데 세종학당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설학원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만 한국어 학원이 수십 개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토픽 합격률을 내세우는 학원, 한국인 강사를 앞세우는 학원,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학원. 각자 차별화 전략을 펼칩니다. 저는 한국인 강사를 만났습니다. 몽골에서 3년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수준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보다 몽골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요. 절박함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이라고요. 이 강사에게 인상 깊었던 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유목민이라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왔습니다. 1년 만에 토픽 4급을 땄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가족에게 송금을 보냅니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어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 내에서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광업 외에 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제조업이 미비해서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행은 탈출구로 보입니다. 고용어 과제를 통해 한국에 가면 몽골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10개월 동안 일하고 재신청하면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약 10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축한 돈으로 몽골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귀국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5년 일하고 돌아온 32살 남성이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는데 일하면서 배웠다고요. 지금은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몽골에 돌아와서 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상품을 수입해서 파는 무역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인맥과 한국어 능력이 사업 자산이 됐습니다. 이 남성이 말했습니다. 주변에 한국 다녀온 사람이 많다고요. 친구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한국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막연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아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이 있고 임금이 얼마고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입소문으로 정보가 퍼집니다.
귀국자들이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됩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들었던 음악, 경험했던 서비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 상품을 가져옵니다. 라면, 과자, 화장품, 생활용품, 선물로 나눠주거나 직접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 상품이 몽골 가정에 침투합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재래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상품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불달볶음면, 초코파이, 빼빼로, 허니버터칩, 화장품도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미샤. 이 상품들이 몽골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한국 문화축제도 열립니다.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로 취소됐다가 2022년에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태권도 시범, K-팝 커버 댄스, 한식 체험.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떡볶이와 닭강정 부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몽골인들에게 한식은 인기 만점입니다. 저는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옷을 입고 있습니다. BTS 응원봉을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외국인 축제가 아니라 마치 한국의 지역 축제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축제 기획 의도를 물었습니다. 많은 분이 다양하게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귀와 입과 모든 것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행사 콘셉트를 맞춰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류 콘텐츠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몽골에서도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식을 줄 모른다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문화 소비, 경제적 기회, 유통 진출, 귀국자 네트워크, 정부 간 협력. 이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워 취업하고, 취업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한국 상품을 사고, 한국 상품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높입니다.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건 정부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흐름입니다.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 사회적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 흐름을 인식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몽교육공동위원회에서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어와 중국어가 지배하던 언어 지형의 한국어가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주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저는 몽골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몽골만의 현상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2020년 21만 8,869명에서 2024년 42만 8,585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건 몽골의 유리한 환경입니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 몽골, 내한국어 학습자들의 선택이 정당화됩니다. 마이너 언어를 배운다는 인식에서 벗어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처럼 경쟁력 있는 언어를 배운다는 인식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국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규모가 독일어 시험인 괴테 체어티피카, 프랑스어 시험인 델프 달프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어 시험인 토르플 응시자 수는 이미 추월했습니다. 한국어가 메이저 언어 시험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몽골 입장에서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러시아어를 대체할 언어로 한국어가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소련 시절부터 몽골은 러시아어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키릴 문자를 쓰고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고 러시아 유학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민주화 이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 경제가 흔들렸고 몽골에 대한 지원도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 도약하고 2010년대 한류로 문화 수출국이 됐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 눈에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파트너입니다. 몽골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갑니다. 광물 자원을 중국에 팔고 생활용품을 중국에서 삽니다. 그런데 몽골인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복잡합니다. 역사적 앙금이 있습니다. 내몽골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족 자치구인 내몽골에서 몽골어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몽골어 수업 시수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걸 민족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배우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다릅니다.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서. 감정적 친밀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몽골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영토 분쟁도 없고 역사적 갈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 이미지가 많습니다. 한국이 몽골의 사막화 방지 사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몽골 젊은이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주몽골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관계 현황을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몽 관계가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요. 특히 2000년대 이후 경제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투자하고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합니다. 인적 교류가 늘면서 양국 국민 간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교육 분야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몽교육공동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2015년 교육장관 회의 이후 교육 분야 양국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로 2016년 1차 개최 이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활성화가 주요 의제입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측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어를 몽골의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몽골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건 민간 차원의 열풍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입니다. 제2외국어 채택이 실현되면 파급력이 큽니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한국어가 포함됩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웁니다.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가 선택 과목이 됩니다. 한국어 교사 수요가 늘어납니다. 교재 시장이 형성됩니다. 언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논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양국 정부가 한국어 교육 확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열풍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외부 변수도 살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역할입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한 이 기관은 전 세계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합니다. 몽골에도 세종학당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세종학당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접근성이 높아 학습자가 모입니다. 세종학당재단이 몽골을 중요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에 세종학당 1호가 설립됐습니다. 몽골 세종학당의 역사가 17년이 넘은 겁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학습자를 배출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은 2021년에 아시아 지역 비대면 워크숍에서 최우수 학당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제기구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글날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국제적 인정이 한국어 학습의 명분을 강화합니다. 저는 몽골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을 물었습니다. 현재 몽골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는 영어입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순입니다. 한국어는 5번째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러시아어를 배우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몽골 학생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장학금을 제공하고 한국어 연수 과정을 운영합니다. 토픽 3급 이상이면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유학 후 진로도 다양합니다. 한국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몽골로 돌아와 한국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사, 무역업자, 한국어 강사, 한국 기업 현지 직원, 한국어 전공자의 진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통역사로 일하는 몽골인을 만났습니다. 30살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합니다. 한국 기업과 몽골 정부 간 회의에 참석하고 한국 방송국 취재팀을 수행하고 한국 관광객을 안내합니다. 수입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몽골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한국어 능력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합니다. 통역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일감이 넘칩니다. 바빠서 쉴 틈이 없다고요. 한국어를 배우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 통역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러시아어나 영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합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딸이라고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러시아어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러시아어가 출세의 언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러시아어보다 한국어가 더 유용하다고 느낍니다. 이 세대 교체가 한국어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가 몽골 내부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상승, 한몽 정부 간 협력 강화, 세종학당의 확대, 한국 유학 기회 증가.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몽골의 한국어 열풍은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글로벌 한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흐름이 몽골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몽골인지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몽골에서 한국어 열풍이 이토록 뜨거운가? 몇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젊은 인구 구조, 한류에 대한 높은 수용성,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절박함,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이 조건들이 결합해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스케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사회적 현상에서 국가 간 협력으로 한국어가 몽골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CU 물류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에서 동쪽으로 약 2시간 거리, 황량한 초원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2,500평 규모의 물류센터입니다. 몽골 소매 유통업계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스마트 창고 관리 시스템, 소분 분류 피킹 시스템, 디지털 분류 시스템. 한국의 물류센터와 동일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상품들이 흘러갑니다. 한국산 라면, 과자, 음료, 생활용품. 이 상품들이 몽골 전역 500개가 넘는 CU 매장으로 배송됩니다. 물류센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배송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증축을 통해 여러 도시들을 연결시켜 몽골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췄다고요. 향후 몽골 천호점 시대를 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천호점. 인구 350만 명인 나라에서 편의점 1000개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한국 인구가 5,100만 명이고 편의점이 5만 5천 개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몽골의 편의점 밀도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통 확장이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의 재편입니다. 저는 물류센터 옆에 있는 간편식품 전문 제조 공장도 둘러봤습니다. 2021년에 업계 최초로 문을 연 시설입니다. 최신 취반 설비와 진공 포장기가 돌아갑니다. 김밥, 삼박김밥, 도시락이 생산됩니다. 현재 600여 점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0여 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본사의 품질관리팀이 한국의 고도화된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만들지만 한국 품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게 소비자 신뢰로 이어집니다. 몽골인들이 CU 김밥을 믿고 사 먹는 이유입니다. 공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젊은 몽골인들입니다. 한국식 위생복을 입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상품명, 작업 지시, 품질 기준. 한국어가 작업 현장의 언어가 된 겁니다. 저는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몽골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5년 일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유창합니다. 한국 식품 제조 경험을 살려 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고요. 업무에 필요한 기초 한국어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이건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어가 업무 언어로 쓰이고 몽골인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기업 활동이 언어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가 아니라 일터에서 한국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마트 탱게르점 오픈 현장으로 갔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몽골 6번째 이마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동부 핵심 상권 드래곤 탱게르 버스터미널 1층 770평 규모입니다. 오픈 첫날 몽골 소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매장 안을 걸었습니다. 입구에 노브랜드 상품이 배치돼 있습니다. 감자칩, 치즈볼, 쌀과자, 물티슈. 몽골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입니다. K-뷰티 코너도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같은 한국 화장품 470여 종이 진열돼 있습니다. 기존 몽골 이마트 매장 대비 한국 상품 비중이 최대 2배 늘었다고 합니다. K-델리 코너가 눈에 띕니다. 김밥, 치킨, 한국식 피자, 즉석 조리 메뉴입니다. 현지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매운 라면류도 강세입니다. 몽골 소비자들이 매운맛에 약한 편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라면은 예외입니다. 불달볶음면이 잘 팔립니다. 매장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몽골, 이마트 내 한국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고요. 노브랜드 매출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노브랜드가 현지에서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마트 해외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큰 몽골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형 쇼핑의 즐거움을 알려주겠다고요. 앞으로도 울란바토르를 대표하는 쇼핑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매장을 늘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노브랜드 과자를 집어듭니다. 부모가 한국 라면 박스를 카트에 담습니다. 젊은 커플이 화장품 코너에서 제품을 고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뚜레쥬르 매장도 들렀습니다. 몽골에 현재 24곳이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제2도시 다르항에도 첫 점포를 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 지역에서 개점한 첫 사례입니다. 몽골은 유목민 문화가 강해서 유제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현지 유통 구조상 생크림 케이크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뚜레쥬르가 진출 초기부터 과일과 신선한 생크림이 어우러진 케이크를 다양하게 선보여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파리바게뜨도 2024년 10월 몽골 1호점을 열었습니다. 조만간 울란바토르 시내에 매장 2개를 추가로 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제과 브랜드 간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홈플러스는 현지 점포 개점 대신 자체 브랜드 상품을 2023년 9월부터 몽골 내 할인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 유통기업들의 몽골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몽골 시장의 잠재력을 본 겁니다. 젊은 인구 구조, 도시화 진행, 한류에 대한 높은 수용성. 이 조건들이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결정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CU 몽골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가 2024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편의점 업계가 2018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한 이후 사업국에서 흑자를 달성한 것은 CU가 처음입니다. 몽골 사업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개척합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진출 6년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사업 모델이 검증된 겁니다. 앞으로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CU 본사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몽골 성공 요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PB 상품을 포함한 판매 상품의 절반 이상을 한국 상품으로 구성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둘째, 한국식 마케팅이 통했습니다. 빼빼로데이 같은 이벤트가 몽골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셋째, 현지화와 한국화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몽골식 찐빵인 보즈, 전통 만두튀김인 효쇼르 같은 현지 식품도 편의점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합니다. 한국 상품과 현지 상품이 같은 진열대에 놓입니다. 몽골인들이 한국 김밥을 사면서 옆에 있는 효쇼르도 삽니다.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소비합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는 점포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CU 매장 안에서 점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살 여성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회사라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일하면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점원은 매장에서 한국어를 씁니다. 상품명을 읽고 본사 지시를 확인하고 한국인 고객을 응대합니다. 일터가 학습 현장이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한국어 실력을 키웁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상호작용. 그런데 이게 수백 개 매장에서 매일 반복됩니다. 수천 명의 몽골인 직원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어를 접합니다. 이게 언어 확산의 실질적 동력입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한국어는 이론입니다. 일터에서 쓰는 한국어는 실전입니다. 몽골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기초를 배우고 한국 기업에서 실전을 익힙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습득합니다. 단계별 학습 경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결정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가 문화 소비의 언어에서 경제활동의 언어로 전환됐습니다. 드라마를 보려고 배우던 언어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언어가 됐습니다. 취미에서 생존으로. 이 전환이 한국어 학습의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유행은 식습니다. 하지만 생존은 다릅니다. 한국어가 생존의 언어가 된 이상 이 열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그리고 이 티켓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 현지 유통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몽골 토종 편의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국 편의점에 밀리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CU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S25까지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나머지 20%를 캐나다계 서클K, 현지 브랜드 에코익스프레스, 기타 소규모 업체들이 나눠 갔습니다. 한국 편의점 두 곳이 몽골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품 구성에서 밀린다고요. 한국 편의점은 본국에서 검증된 상품을 가져옵니다. 노브랜드, PB 상품, 즉석식품, 품질이 일정합니다. 몽골 업체는 이런 상품 개발 역량이 없습니다. 공급망도 약합니다. 한국 편의점은 자체 물류센터와 제조 공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마케팅도 다릅니다.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블랙프라이데이. 한국식 이벤트 마케팅이 몽골 젊은 층에 먹힙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바이럴이 됩니다. 몽골 토종 브랜드는 이런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저는 에코익스프레스 매장을 방문해봤습니다. CU 매장과 비교가 됩니다. 상품 진열이 덜 정돈돼 있습니다. 즉석식품 코너가 빈약합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없습니다. 고객도 적습니다. 평일 오후인데 한산합니다.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장사가 어떠냐고요. 예전보다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옆에 CU가 생기고 나서 더 그렇다고요. 손님들이 한국 편의점을 선호합니다. 상품이 다양하고 깨끗하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편의점의 진출이 몽골 유통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토종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한국식 소비 문화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삼각김밥을 먹고 컵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합니다. 몽골 전통 소비 패턴과 다릅니다. 저는 중국 기업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몽골에서 사업하는 중국 유통업체 담당자였습니다. 한국 편의점 진출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이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파트너인데 유통시장은 한국에 내줬다고요. 중국 상품도 몽골에 많이 들어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다릅니다. 몽골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산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산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다는 인식입니다. 프리미엄 포지셔닝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이 담당자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한국 기업처럼 되려고 노력한다고요. 매장 인테리어를 한국 스타일로 바꾸고 한국 상품을 수입해서 진열합니다. 한국 브랜드의 후광 효과를 빌리려는 겁니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 흉내를 내는 겁니다. 러시아 쪽 반응도 살폈습니다. 러시아는 몽골의 전통적 우방입니다. 소련 시절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어가 제1외국어였고 러시아 유학이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몽골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려 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몽골 내 러시아 문화원 관계자와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어 열풍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러시아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는 건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어 학습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러시아어 전공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도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 유학생은 늘고 있습니다. 언어 선호도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경쟁이 아닙니다. 영향력 경쟁입니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한국적 가치관에 노출됩니다. 러시아어를 배우면 러시아 쪽으로 기웁니다. 몽골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한다는 건 한국 쪽으로 기운다는 뜻입니다. 저는 몽골 언론 반응도 살폈습니다. 현지 신문과 방송에서 한국 편의점 확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봤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일자리 창출, 소비자 편의 증대, 한국 문화 체험.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토종 업체 고사, 외국 자본 종속, 문화 정체성 약화. 하지만 소수 의견입니다. 흥미로운 건 몽골 정부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규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늘리니까요. 한몽 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저는 몽골 경제학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의 경제적 영향을 물었습니다. 복합적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일자리 창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유통 현대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토종 기업 경쟁력 약화, 이익의 해외 유출, 소비 패턴의 왜곡화. 그런데 이 경제학자가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이 몽골 산업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요. 한국 기업의 운영 방식, 품질 관리, 마케팅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몽골 직원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노하우를 익힙니다. 나중에 이 경험을 살려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자기 가게를 연 사람들입니다. 한국식 운영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품 진열, 고객 응대, 재고 관리. 한국에서 배운 걸 몽골에서 실천합니다. 기술 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상공회의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과 몽골 기업 간 협력 현황을 물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몽골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U도 몽골 기업 프리미엄 넥서스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운영합니다. 이마트도 현지 기업 알타이 그룹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이 몽골 기업의 역량을 키웁니다. 한국 본사의 노하우가 전수됩니다. 몽골 파트너사 직원들이 한국에 가서 연수를 받습니다. 물류센터, 상품연구소, 제조 공장을 견학합니다.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공유받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넥서스 직원을 만났습니다. 한국 연수 경험을 물었습니다.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편의점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랐다고요. AI 기반 자동 발주 시스템, 실시간 재고 관리, 고객 데이터 분석. 이런 기술을 몽골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배워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패닉은 경쟁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몽골 사회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너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몽골 전통보다 한국 문화를 선호합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몽골 문화재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정책을 물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음악, 전통의상, 전통 언어인 몽골 문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지정했습니다. 민족 정체성 강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요. 전통보다 현대가, 몽골보다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종합했습니다. 한국 편의점과 유통기업의 진출이 몽골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밀리고 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우려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영향력 감소를 체감합니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선택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충격은 적응으로 이어집니다. 몽골 사회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배척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글 간판이 보입니다. CU, GS25 뚜레쥬르, 이마트. 골목마다 한국 브랜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몽골 수도 한복판인데 서울 어딘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옆 테이블에서 몽골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가 들립니다. 젊은 몽골인 2명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중간중간 몽골어를 섞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된 겁니다. 저는 몽골 교육계 원로를 만났습니다. 70대 은퇴 교수였습니다. 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평생 몽골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한국어 열풍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러시아어를 버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안타까웠다고요. 러시아어가 몽골 근대화의 언어였습니다. 과학, 기술, 학문을 러시아어로 배웠습니다. 그 언어가 밀려나는 게 쓸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러시아어나 영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손녀가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한국어 배우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한국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 미래가 보이는 언어예요. 이 말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손녀 눈에 희망이 보였다고요. 한국어가 꿈의 언어가 된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아서도 안 됐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기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자기 세대는 소련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세대는 한류의 시대를 삽니다. 각 세대가 자기 시대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저는 몽골 정부 관계자의 태도 변화도 관찰했습니다. 초기에는 한류 열풍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시적 유행으로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어 교육 정책을 물었습니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몽골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요.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한국 유학길이 열립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몽골 청년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어 정책이 러시아어 중심이었습니다. 중국어도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도 중요하게 봅니다. 한몽교육공동위원회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고요. 언어는 다리입니다. 한국어를 아는 몽골인이 많아지면 양국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비즈니스, 문화, 학술, 관광,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늘어납니다. 이건 몽골에도 이익입니다. 저는 몽골 재계 인사도 만났습니다. 울란바토르 상공회의소 회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몽골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현지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일방적 착취가 아닙니다. 상호 이익입니다. 특히 인재 양성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선진 경영 기법을 배우는 몽골인이 많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독립해서 창업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몽골에 적용합니다. 인적 자본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임원 중 한 명이 한국 기업 출신이라고요. 한국에서 5년 일하고 돌아와서 몽골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식 업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효율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인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귀국 노동자들의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36,000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몽골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상점에서 일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한국 경험을 공유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뉴스로 접한 한국과 다릅니다. 실제로 살아본 한국입니다. 한 귀국 노동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에 인터뷰했던 32살 남성입니다. 한국 경험이 삶을 어떻게 바꿨느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근면함을 배웠습니다. 시간 약속, 품질 관리, 고객 응대, 한국 직장 문화를 체득했습니다. 몽골에 돌아와서도 그 습관을 유지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한국식으로 일합니다. 직원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정시 출근, 깔끔한 복장, 정확한 업무 처리.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감사하다고요. 돈만 번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일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정신. 이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몽골로 가져와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6,000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에서 배운 걸 적용합니다. 이게 모이면 문화적 변화가 됩니다. 몽골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학당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오는 학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연예인을 좋아해서 한국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가벼운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면 달라집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더 깊은 걸 알게 됩니다.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사회. 드라마 속 한국이 아니라 실제 한국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중이 생깁니다. 학당장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을 단순히 동경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됐다고요. 한국의 장점을 보면서 한국의 어려움도 압니다.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피상적 동경에서 깊은 존중으로 바뀝니다. 저는 몽골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한국 관련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였습니다. 몽골 여론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몽골인들에게 성공한 나라의 모델입니다. 이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 가난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몽골인들은 이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은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핵심을 포착했습니다. 몽골의 한국어 열풍은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닙니다. 발전 모델에 대한 동경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한국어는 그 길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몽골 청년 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활동가였습니다. 몽골 청년들의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수입, 밝은 미래.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몽골 내에서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광업 외의 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깝고도 멀다고요. 비행기로 3시간이면 갑니다. 하지만 가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니 노력합니다. 저는 이 열정을 목격했습니다. 새벽부터 학원에 가는 학생들, 퇴근 후 야간 수업을 듣는 직장인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청년들, 한국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성과 존중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관심이 깊어지면서 존중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게 되면서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어는 그 배움의 시작입니다. 몽골 사회 전체가 이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왜 한국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열정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오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관망했습니다. 지금은 지원합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를 논의합니다. 양국 협력을 강화합니다. 흐름을 막지 않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방적 영향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입니다. 한국이 몽골의 문화를 전파합니다. 몽골이 한국을 받아들이고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깊어집니다. 언어가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메고,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입니다. 누군가는 유학을 갑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갑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갑니다. 한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4살 남성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천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할 거라고요. 토픽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근로계약 체결하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고 물었습니다. 2년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에도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응원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눈시울이 붉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는 게 서럽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니까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으로 떠납니다. 꿈을 품고, 희망을 안고, 한국어라는 티켓을 들고. 이 흐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CU 간판이 보입니다. GS25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이마트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뚜레쥬르에서 커피를 마시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글이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됐습니다. 세종학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교재를 손에 들고, 노트를 펼치고, 한국어 문장을 중얼거립니다. 이 학생들 중 누군가는 1년 후 토픽을 통과할 겁니다. 누군가는 한국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누군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을 되짚어봤습니다. 1990년 수교, 한국어 강좌 개설, 한류 유입, 고용어 과제 시행, 한국 기업 진출, 세종학당 확대, 토픽 응시자 증가,
귀국 노동자 네트워크 형성, 정부 간 협력 강화, 하나하나가 연결돼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입니다. 몽골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다.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교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35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이 몽골 시장을 장악하고 양국 정부가 교육 협력을 논의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건 전통적 동맹과 다릅니다. 군사 동맹도 아니고 정치 동맹도 아닙니다. 문화와 경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개인에서 국가로, 풀뿌리 동맹입니다. 저는 한몽 관계의 미래를 전망해봤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첫째, 한국어가 몽골의 주요 외국어로 자리 잡습니다. 제2외국어 채택이 실현되면 초중등 교육 과정에 한국어가 포함됩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세대가 성인이 되면 양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둘째,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확대됩니다. 유통에서 시작해 제조, 서비스, 금융으로 영역이 넓어집니다. 몽골 경제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집니다.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이 늘어납니다. 셋째, 인적 교류가 심화됩니다. 유학생, 노동자, 사업가, 관광객, 양방향으로 사람이 오갑니다. 한국에 사는 몽골인, 몽골에 사는 한국인이 늘어납니다. 양국 사회가 서로 익숙해집니다. 넷째, 문화 융합이 일어납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에 스며들고 몽골 문화가 한국에 알려집니다. K-팝에 몽골 요소가 들어가고 몽골 음악에 한국 스타일이 반영됩니다. 새로운 문화가 탄생합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몽골 내 정체성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 유입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종속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몽골 젊은 세대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자발적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몽골 대학생 그룹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한국어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장래 희망을 물었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통역사, 무역업자, 한국어 교사, 한국 기업 직원, 한국 유학 후학자, 한국어를 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상이 넓어졌다고요. 한국 드라마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역사도 알고 한국 경제도 압니다.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웠습니다. 몽골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다리라고요.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자기가 그 다리 위에 서 있다고요.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통역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양국 교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어가 자신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몽골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수만 명의 청년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몽골의 한국어 열풍은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문화 소비에서 시작해 경제적 기회로 확장되고 교육 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현상이 됐고 사회적 현상이 국가 간 협력으로 격상됐습니다. 한국어가 몽골에서 하는 역할은 단순한 외국어 이상입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입니다. 꿈을 향한 통로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3만 6천 명이 증거입니다. 한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수천 명이 증거입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수만 명이 증거입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동맹이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지정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문화와 경제와 교육으로 엮인 관계입니다. 언어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한국어를 아는 몽골인이 많아질수록 양국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네온사인이 빛납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젊은이가 보입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옵니다. 이건 서울이 아닙니다. 몽골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가 기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연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몽골 청년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응답했습니다. 기업이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협력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35년 전 수교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어로 연결된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양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어떤 미래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미래는 한국어로 쓰일 겁니다.